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 꽃샘 추위가 오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기인 것 같은데 이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춥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추위가 암호화폐 시장까지는 얼려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가격을 잘 지켜주며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테이퍼링, 양적 긴축에 대한 공포감으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 또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이 단기간 내 반등은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과연 정확히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단기간 내 반등 어렵다, 조정이 길어질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중개업체 비투다의 경우는 최근 자체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약세장은 일반적으로 증시보다 오래 지속이 된다. 단기간 내 비트코인이 반등할 가능성은 낮으며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투다는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신고점 대비 10% 아래까지 조정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반면에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신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경우가 거의 없다.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4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장 당시 두 번의 짧은 약세장을 겪었지만 비트코인은 신고점 경신 전에 이제 상대적으로 긴 약세장이 네 번째 진행이 되고 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더욱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나쁜 모습을 연출하고는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와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견해였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특정 가격대를 지킨다면 다음 추가 랠리가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상반된 견해가 나온 것인데 과연 이는 어떠한 이야기일지, 과연 나올 얘기가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42,000달러 선 지지 지키면은 다음 상승 시작이 전망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이제 복수의 트위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42,000달러 지지선을 지켜준다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며 다음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 인컴 샤크는 거래량 흐름을 바탕으로 자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모멘텀 지표인 OBV를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하면서 비트코인은 지난번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상승했을 때보다 더 낙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쌍바닥, 가파른 기울기의 V자 반등, 가격 조정은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며 사람들은 암호화폐 트위터 계정들의 전망에 너무 쉽게 흔들린다.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선을 지켜준다면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순조롭게 42,000달러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똑같은 시장 상황과 똑같은 경제 상황을 두고 완전히 상반되는 애널리스트들의 견해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42,000달러 선을 지키면 상승한다는 말이 맞으면 좋겠지만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시대가 변하고 자산이 변해도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치의 가격은 수렴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뿐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내재 가치, 즉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며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면 하락하는 가격 자체는 오히려 우리에게 박앤세일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작년이죠. 2021년 10월 당시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1위 마트 프랜차이즈 월마트에서 본인들의 오프라인 매장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다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다는 것은 월마트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극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왔던 소식이었는데, 이에 지난달 1월 말경에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월마트의 수석 이사인 톰 호든이 블록체인 이사회에 합류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인물이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새로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며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견해를 보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이사 암호화폐 잠재력 전통 금융 서비스보다 뛰어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아메리카 항공 최고 경영자이자 월마트 수석 톰 호든의 경우는 블록윅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의 잠재력은 전통 금융 서비스를 뛰어넘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닷컴의 이사이기도 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터넷 초창기 시절 훌륭한 조력자처럼 생각하고 있다. 오늘날 주요 기관과 몇몇 은행들도 암호화폐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의 규제 환경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NFT, 게임, 스포츠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사용 사례도 진화하고 있다. 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강력하고 건설적인 기술임이 분명하다. 향후 해당 산업의 에너지가 은행, 핀테크, 전자상거래를 넘어 모든 산업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월마트의 수석 이사 톰 호든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물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보자면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 시민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목표는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뿐만이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며 중앙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국가들에서 공식적으로 법정화폐로 지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스스로 암호화폐가 화폐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죠. 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상상도 못할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NFT라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저작권 토지 증명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게임사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P2E, 즉 플레이 투 언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나며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하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산업에까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 코인, 토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금융의 변혁이며 핀테크의 혁명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를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내재가치 파워를 가졌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전례 없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명확성이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관련 규제도 없는 상황이라 성장이 저해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보이죠.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과연 이 시장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방금 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성장의 저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JP모건의 전무이사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시급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전무이사 은행 고객 위한 암호화폐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의 전무이사 데비토니스의 경우는 은행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폐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화요일 국제수합 및 파생상품 협회 주최 행사에서 일부 초대형 기업이 암호화폐 투자 관련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 우리에게 요청했다며 전 세계에서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가능한 서둘러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말했다고 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이죠. BIS의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위한 자본 요건 등 정식 문건을 올해 중반 발표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서 그는 바젤위원회의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임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관할권과 논의 중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진정한 위험은 은행이 고객에게 해치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해 규제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JP모건이 뭔가 좀 다급해 보이는 견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초대형 기관이기에 이렇게까지 조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JP모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JP모건 측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클라이언트들의 힘이 이제 무시 못할 정도이긴 한 것 같은데 현재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기조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안에는 확실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지며 규제가 완비가 되게 된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들이 유입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이번 연도 말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확실히 각국의 의회에서 이 시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국가인데요. 벨기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벨기에의 하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유럽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콕 집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유럽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하원 의원 유럽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 향한 무관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연방 하원 의원인 크리스토프 드 뷰켈라르의 경우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최대 리스크는 비트코인에 대해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인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큰 문제이다. 유럽이 해당 업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2017년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에 처음 입문했다. 이것들이 전통적인 금융세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크리스토프 드 뷰켈라르의 경우는 올해 급여 전부를 벨기에 플랫폼 비트포유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 하원 의원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의 중앙은행 총재의 경우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불과 일주일 전 유럽 중앙은행의 이사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향해 일종의 투기성 자산이라며
전혀 인정하지 않은 기조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유럽의 시각으로 인하여 유럽의 암호화폐 채굴 협회의 경우는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EU 지역 채굴 산업은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죠. 현재 스웨덴의 규제 당국을 필두로 독일이나 스페인, 노르웨이의 정치인들이 EU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금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이제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발행사인 리플사가 디지털 유로 협회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것 자체도 참 놀라운 소식이지만 오늘 더욱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로 연동 코인인 이제 EURS의 발행사에서 XRP 레저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스 리플 XRP 레저 기반 유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예고를 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 EURS의 발행사 스테이시스의 경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리플의 자체 개발 분산 원장인 XRP 레저 기반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 EURS를 발행할 것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테이시스 팀은 리플은 올 하반기 EURS와 XRP 레저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기술 자원을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확장성, 속도, 저렴한 비용, 탄소 중립성 등을 감안해 XRP 레저를 채택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디지털 유로 협회 소식과는 크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리플사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재 이제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이제 아직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코인인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용을 할 만큼 그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 금융권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에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식들이 다른 코인들에게 나왔다면 크게 상승할 만한 재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꿈쩍도 안 한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게르게 코인,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이 SEC와의 소송이 시작된 지도 이제 4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만한 시간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가격이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에도 오히려 1포인트 올라가며 52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러시아의 철군 소식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이러한 하락에 낙담하실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도 없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용어도 통일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글로벌 표준 프레임워크 또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있다는 ETF의 경우는 물론 선물은 승인이 나 있지만 현물 ETF는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또한 시재정의 일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실제로 되고 있으며 국부펀드와 공적 기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 성장할 것이라는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러한 시기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 이유보다 매수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박앤세일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알고 있으며 또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